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호입니다. 오늘은 비차별 원칙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내국민 대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차별 대우를 저울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울이 균형을 이루려면 한쪽의 추가 더 무겁거나 가벼워서는 안 되고 양쪽의 추가 모두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TO 체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이 무역을 하는데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WTO 체제에 여러 가지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이 WTO에서 대표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조치, 이 두 가지 원칙은 바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례를 살펴봤고, 오늘은 내국민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혜국 대우가 횡적 균형으로 수입 국가 간에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내국민 대우는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종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WTO에서는 이 대표적인 균형으로서 횡적 균형과 종적 균형을 모두 고르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국민 대우를 그러면 왜 요구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국산과 수입산의 비차별성을 요구할까 생각해 보면, 먼저 최애국 대우 의무가 미약한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입산 간의 차별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조치를 취했을 때 과연 무역이 정말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인데, 최애국 대우만 있다면 수입산 간 제품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차별이 무역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실제 최애국 대우를 적용해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되는 조치들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세금 500%를 부과하고, 수입되는 상품과 똑같은 상품인데 국산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입품 간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니까 최애국 대우를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국산품과의 차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무역에 방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횡적 균형, 이 수입산 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최애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진 않지만, 외국 제품이 A국 시장에서 거의 팔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 상품을 부당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애국 대우의 의무만 있다면 이는 규제할 수 없는 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의 장벽이 최애국 대우만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내국민 대우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산 간의 차별 문제, 국산과 수입산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세금도 국제통상 규범을 통해서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제통상 규범으로 이제 세금에 간섭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거 아니냐. 자국의 고유한 권한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내국민 대우인데 이 내국민 대우를 부과함으로써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킴으로써 다른 국가의 세금 제도까지 간섭할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도 있기는 한데요. 어, 이제 과거의 WTO 체제하에서는 이제 관세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8번의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이 크게 활성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이 10% 미만을 유지하게 됐고, 현재는 뭐 5% 이하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관세를 인하하고 보니까 이 전 세계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로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무역이 더 확대될 수 있는데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관세 인하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무역 장벽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무역 장벽이 되는 요인이 국내 조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국내 조치에서도 수입품과 같은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국내 조치 때문에 무역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그럼 국내 그 조치를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없앨 때 무역이 확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적인 조치가 없어질 때 무역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것이죠. 이 내국민 대우는 이제 가트 협정문 제3조를 통해서 규정이 되고 있어요. 이 가트 제3조는 총 이제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항인데, 이제 한 개의 챕터가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존재했고, 그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0개나 되는 조항들이 마련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내국민 대우 조항으로서 제3조 제1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 과징금과 상품, 제품이겠죠.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적인 조치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국민 대우가 이렇게 글로 풀어보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이 내국민 대우가 과연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조치인가? 이 1항만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풀어봤을 때 내국민 대우의 의무는 이 shall이라는 법적 의무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should라는 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문장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로서 내국민 대우를 지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문장을 보면 땡땡땡땡 인정한다 recogniz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recognize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갖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기보다는 어떤 기본 원칙으로서 내국민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이 도덕적인 의무로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제3조 제1항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인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적혀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항의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과연 내국민 대우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인 의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3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4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최약국 영역의 상품으로서 다른 최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상품은 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상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 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항의 내용이 내국민 대우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국민 대우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내용은 제3조 4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조 4항에는 어떤 조치들이 내국민 대우로서 지켜져야 하는가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국민 대우는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동종 상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동종 상품, 같은 상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다르게 보는 이 차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품을 다르게 보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동종 상품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이것을 내국민 대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국민 대우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모든 법률, 모든 규칙 및 모든 요건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내용으로서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의 의무로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3조 제2항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4항은 모든 법률, 규칙, 요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국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1항에서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내국세나 내국 과징금도 내국민 대우 의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는 내국세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내국세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국세와 관련된 내용은 제2항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2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최약국의 영역 내에 수입된 최약국 영역의 상품에 대하여는 이 동종의 내국 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 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 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최약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 과징금을 수입 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내국세 또는 내국 과징금 모든 재정 조치들을 부과할 때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4항의 내용이 모든 법률이나 규칙들이 내국민 대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2항에서는 내국세나 내국 과징금이 모두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은 이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이 내용을 해석할 때 별도의 해석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주해,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동종 상품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대체될 수 있다면 내국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가져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같은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과 아이폰과 뭐 갤럭시, 이 상품은 완전히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대체될 수 있는 상품으로 봤을 때 대체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국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2항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품과 대체 상품이라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대체 관계와 동종 관계, 같은 상품의 관계는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2항에서는 대체 관계, 대체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의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제4항에서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만, 법률에 있어서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정부가 국내 조치를 조세 조치, 그러니까 내국세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 대체 상품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 내국세 외에 비조세 조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 조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스키를 수입할 때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스키의 고율 주류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스키랑 소주는 같은 상품은 아니죠. 다른 상품이지만 위스키랑 소주는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될 수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 3조 2항을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위스키와 소주를 다른 주세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류세, 조세 형태가 아니라 비조세 형태로서 위스키와 소주를 다르게 보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스키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비조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 소주와 대체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은 아니고 대체되는 상품이니까 비록 위스키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3조 제4항을 위반하는 조치는 아닌 것이죠. 조세 형태가 아닌 비조세 조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품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 의무를 가지고, 같은 상품이 아닌 소주와 위스키는 비조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국세와 비조세 조치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 내국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체 상품까지 WTO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취하는 조치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금은 이 눈에 띄는 조치로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 아니라 대체되는 상품까지 귀차별 원칙으로서 내국민 대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WTO에서의 이 내국민 대우 조치인 것이죠. 이 대체 상품은 국산품의 내국세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면 대체 상품은 그 내국세를 부과할 때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지만 국산품과의 국산품의 세율을 초과해서 부여돼서는 안 되고 유사하게 비슷한 수준의 내국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수입 상품이 국산품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과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과세 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수입 상품이 자국에서 높은 내국세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낮은 내국세를 부과하는 상품으로 수입이나 수출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국에서 판매를 하면 10%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지만 수출하는 경우에 상대국에서는 5%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산품에 불리한 대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수입국은 국산품에 불리한 대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국경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발효하게 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 조치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 조치가 약한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별도의 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 미국의 튜나 사건이 WTO 분쟁 사례로 존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돌고래의 어족 자원이 이 멸종 위기에 처해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장치를 사용해서만 돌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치를 어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참치를 잡다 보면 돌고래까지 같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나서 어획을 해야 된다라는 이 국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돌고래 보존을 위해서 특별한 어로 기술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하는 이 어선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이러한 조치들이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치를 수입업자에게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국에서는 별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별도의 문제점 이것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을 WTO에 제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조치가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가 됐었고 이것이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가와 관련해서는 WTO 분쟁 사례가 제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튜나 사건에서는 내국민 대우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국경세 조정과 관련한 위반 여부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WTO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 다자무역 체제에서 CBAM은 도입될 수 없는 조치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도 이 내국민 대우 위반과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WTO 분쟁에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96년, 97년도에 우리나라 주세 제도로서 수입산 증류주인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서 세율을 꾸준히 인하해 오고 있었는데, 세율을 인하하는 것 자체는 내국민 대우 위반은 아니지만 또 다른 누진세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가격이 비싼 이 사치제를 수입해 올 때 누진세 제도로 위스키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비싼 제품에 대해서 누진세 제도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소주를 수입할 때는 35%의 관세가 있었고, 보드카는 80%, 위스키는 100%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거든요. 이 수입될 때 이 위스키에 대해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수입산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위스키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던 미국과 EU가 우리나라 주세 제도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 위반을 이유로 최소 허용 기준 이내로 이러한 차이를 축소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내국세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한국은 이 소주와 위스키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소비자의 기여도가 완전히 다르고, 또 이 술을 마실 때 소주와 위스키가 소비되는 이 습관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대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체 상품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WTO의 협정인데, 대체 상품 자체가 아니면 내국민 대우를 위반해도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적인 조치라고 한국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이 패소를 했는데, 이 소주와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유사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도 향후에 대체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요즘에 사례에서 봐도 위스키를 소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소주와 위스키가 거의 대체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위스키와 소주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한국의 논리는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A fox and a eagle are like animals to a hare but not to a full deer. 이 여우와 독수리는 토끼한테는 똑같이 동물인데, 이 모피 업자한테는 아니다. 이 여우 모피와 독수리 모피는 아예 상품의 가치에 있어서 차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대체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상품인지 아닌지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 어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소주와 위스키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은 대체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는 소주와 위스키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네, 오늘은 이 비차별 대우로서 최애국 대우에 이어서 내국민 대우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국민 대우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제 1항, 2항, 4항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산과 수입산을 차등적 대우할 수 있고, 또
같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대체 상품에 있어서도 내국세에 있어서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어야 되는, 이 대체 상품 간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게 있지만 대체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과연 대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별적인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차등적인 비위반 조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